네, 구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취업 멘토들이 들려주는 취업 이야기, 잡 멘토링 시간으로 오늘 꾸며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은요. CMI 연구소 대표이자 대한민국 20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의 저자인 전미옥 멘토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동의 129가 되고 싶은 전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친근함이 막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뭐 전미옥 멘토님께서는 칼럼니스트로 워낙 유명하시고 네. 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CMI 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C는 커리어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직업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도와주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예. 커리어 자기개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관련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경제 수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20대부터 직장 생활 시작해서 대략 한 50년 정도 일을 하는 이 경제 수명 2050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경제 수명 오래도록 길게 또 뜨겁게 일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화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요 한글날 태어났어요.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직업적으로도 이 글자하고 관련된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되는 또 업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가 강점이 그쪽에 있었고요. 또 이게 직업으로도 또 기회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정말 그러신 것 같네요. 네. 한글날 태어나시면서 예. 그 길을 네. 받고 태어나셨나 봐요. 어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쏙쏙 잘 들리고. 그러니까요. 예, 오늘 시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초복날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나?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전미옥 멘토께서 준비하신 키워드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정말 취업이나 또 취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그렇죠. 가장 필요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전미옥 대표도 정말 주변에 젊은이들 많이 만나실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20대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점수를 개인적으로 매겨보신다면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저는 한 너무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한 예. 60점 정도? 60점대? 너무 네. 야박한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친구를 만나도 대체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기보다는 요즘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관계 맺고 대화를 맺는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이 맞습니다. 있고요. 그렇죠. 또 아날로그로 친해야 되는데 오히려 디지털로는 너무너무 친하다가 얼굴 보면 좀 대면하고 이런 이제 20대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다 모든 20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확실히 이 과거보다는 관계 맺기에 또 대화하기에 서툰 분들이 많아서 점수를 좀 야박하게 줬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또 쑥쑥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참 반성이 네. 됩니다, 상은 씨. 네, 상은 네. 씨랑 제가 이제 가끔씩 커피를 마셔요. 네. 그러면 우리 저뿐만 아니라 출연자분이 한 4명 정도 있으면요. 네. 거기 왜 갔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4명 다 자기 스마트폰, 저도 포함해서요. 네. 이거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 자기 일이 끝나잖아요. 네. 내일 또 봬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 이게 문제예요, 정말. 그럴 상은 씨. 때는 기계치인 제가 그래도 좀 더 사람 같더라고요. 저희 네. 중간에 제재하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대화 그만하시고 직접 하시라고. 심지어는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20대에게는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는 조금 야박한 점수를 네.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저희가 주변에 보면 나 때는 안 저랬는데 요즘 아이들 정말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네. 자기 표현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요, 네. 자기 또래하고는 또 대화를 잘해요. 근데 20대들 커뮤니케이션의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면 윗사람하고 연배가 높은 사람하고는 정말 대화가 힘들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건 남녀노소 누구랑도 대화가 잘 통해야지 이게 세상과 통하고 또 조직하고도 잘 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20대들이 가장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구글은 면접을 볼 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래요. 자네 8살짜리 조카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게. 근데 8살짜리 조카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한다는 건 사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통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네. 회사는 돈을 벌어다 주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인재라면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실 20대가 또 아날로그 소통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털의 기술, 디지털의 감성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조직 안에서는 또 이제 이 신세대 20대들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선배 세대들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로그라고 하는데요. 아날로그의 감성에 디지털의 기술을 심는. 그래서 이제 20대들 그래서 점수를 좀 짜게 줬지만 마음 먹고 통하는 노력을 한다면 이 점수 뭐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30대 이제 저는 중후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젊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아직은 아날로그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메일로 뭐 보내는 것보다는 네. 직접 가서 이제 눈도장 찍고 이렇게 또 악수라도 한 번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자기 PR을 하시는 아니 PR이 건가요? 아니라 저는 네. 정말 예, 디지털 그렇기 쪽에 때문에 약하다는 어떻게 얘기예요. 보면은 한마디로. 점수를 네. 저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많이요? 예, 학점 디지털 하면은 약한데? A 학점 드리고 싶어요. 커뮤니케이션 왜냐면 점수 커뮤니케이션 좋으시네요. 네, 커뮤니케이션 예. 점수를 매긴다면 왜냐면 이제 잘 듣는 거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주시죠.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면서 리액션도 네. 막 해주시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비언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제스처라든가 표정,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가히 달인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네. 얘기를 제가 드리고 좀 싶어요. 조만간 이제 네. 추임새 학원을 제가 개설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야 그래, 와 맞다 이런 거. 네. 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네. 예. 네, 이 커뮤니케이션과요. 또 취업과 연결하다 보면 이 취업 내에서 취업하는 과정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면접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예전에 저희 때는 해도 서류가 좀 어느 정도 중요하고 면접은 좀 형식적이었는데 네, 네. 요즘은 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예, 면접 비중이 네.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네.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이나 댐댐이를 보겠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기업의 뭐 환경이라는 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정말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정말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창조적인 인재, 문제 해결을 잘하는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성이나 댐댐이를 평가할 수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 면접 점수는 계속 비중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모 커리어 사이트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에 이 인사 담당자들은요, 인성과 실무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또 채용 과정에서 이 인성 평가 기준을 확대한 것을 보면 면접의 중요성 점점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스펙에 난 속지 않아. 스펙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빵빵한 스펙, 경력으로 해서 그 사람 채용했는데 아니 저 친구가 그 빵빵한 스펙의 그 친구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의심 들고 실망스러운 경우들도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 대면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주고 또 관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이제 뭐 선물을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이제 포장지가 막 너무 예쁘고 막 리본도 막 한 10개가 달려 있어요. 딱 뜯어보니까 막대 사탕 달라 하나 있어요. 뭐 이런 느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참 맥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면접 과정을 더욱더 구조화시키고 다양화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 과정들을 더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면접의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요즘 면접의 트렌드는 정말 다각도의 여러 가지 면접들이 등장한다. 이게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이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에 토론 면접, 프리젠테이션 면접들이 굉장히 트렌드였는데요. 네. 특히나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한 주제에 대해서 뭐 5분 정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하다 보면 논리력, 표현력, 사고력, 또 창조력 이런 것들을 모두 두루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면접들을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은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도 또 한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질문 내용이나 또 대답, 답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정해져 있어서 이 면접관들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시킨 상태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따라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펙보다는 다양한 스토리를 쌓아온 구직자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 구직자들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데 사실 이것도 순발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내력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력을 많이 보기 위해서 하고요. 예. 또 특이한 면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리 면접, 예, 등산 들어봤어요. 면접, 네. 예. 그다음에 롤플레잉 면접, 정말 특이한 면접들이 많은데 면접관이 노리는 건 이런 상황에서 면접관들의 어떻게 보면 면접자들의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면 돌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 본성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뭐 자기 능력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점점 예능화되는 것 같아요.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들어보면 예능 프로그램처럼 네. 한다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면접도 그런가 봐요. 그래요. 네. 뭐 서바이벌 형식을 띄어가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 있고 네. 또 네. 구직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정말 다양하고 복잡해진 면접 상황 속에서 꼭 갖춰야 될 기술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꼭 명심해야 될 건 네. 면접관은 한가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을 한가하지 하셨습니다. 않다요? 예. 네. 그래서 면접관이 이렇게 면접을 하다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야? 결론이 도대체 뭐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말을 했다면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야 된다. 자, 네.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는 습관을 또 평상시에도 좀 들여보시고요. 네. 결론부터 말한 다음에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설명을 좀 간략하게 덧붙이면 좋고요. 또 질문을 받았는데 막 빨리 말하려고 하다 보면 또 호흡도 가빠지고요. 또 말이 뒤엉키게 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 호흡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텀을 두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부드러운 표정으로 면접관의 눈을 응시하는 것, 이것도 이제 신뢰감을 주는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게 큰 저의 단점이었는데요. 이게 질문을 받으면 이제 저희 말 들어보면 특성상 중간쯤에 이미 알잖아요. 무슨 네. 말은.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저는 알아채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좀 예, 그건요.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인데 네. 요즘은 그 이후에는 상대방 질문을 끝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까지 다 듣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말 잘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요. 아, 됐고 맞아요. 중간에 끊는 안 사람 돼요. 네.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저 전미호 멘토님 어투는 그냥 딱딱 부러지고 목소리도 맞아. 일단 청량감이 있잖아요. 쏙쏙 그래요? 들어와요. 맞아요. 쏙쏙 네. 키워드요, 완전히. 예. 혹시 그 면접장에서 어떤 스타일을 좀 저희들이 구사해야 될까요? 예,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신입에게는 뭔가 일을 시켜도 좋겠다. 이런 신뢰감이 들 수 있어야 좋은데, 예. 면접하면서 말할 때 허세, 너무 이제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대답 끝에 어미 사용할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뭐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천에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지향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면접관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뒤엉킨 높임말을 평상시부터 정리하는 것도 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다가 음식점에 갔는데 이 스파게티는 면발이 굵으십니다. 선배랑 그러니까, 같이 그런 밥집에 거 많죠. 갔는데 그 밥 언제 나오니 그랬는데 김치찌개 5분 후에 나오신다고 해요.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뒤엉킨 높임말을 평상시부터 잘 정리정돈을 해놓으셔야 면접관 앞에서도 떨지 않고 쫄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일단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을 네. 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면접장에서 이런 건 좀 부담스럽다, 좀 네. 꼴불견이다 하는 그런 유형들도 있을까요? 네, 너무 당당하고 의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너무 그래도 네. 안 되는구나. 네, 왜 당당한 우리가- 건 보통 좋다고 하지 않나요? 왜 들이댄다 그러잖아요.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너무 들이대는 것도 한편으로는 면접관들에게는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친 건 또 모자라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들이대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의 바르게 네. 하되 의견을 피력할 때는 자신 있게 하고 너무 오버하지 않고. 예, 그리고 네. 이제 끝나면 또 다시 이제 경청할 자세로 들어가고. 네. 요거. 예. 자, 그리고요, 이 밖에도 면접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정자가 이미 있고, 뽑아놨고, 네, 네, 우린 네. 다 들러리다, 이런 소문들. 그리고 또, 외모가 네. 안 되면 또 더 떨어진다, 이런 것들. 이런 데서 항상 이제 도는 루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때요? 외모가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해외 연수, 자원봉사 이런 스펙들, 이런 이력들이 굉장히 화려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최고다. 솔직하게 말하면 다 좋아할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이고 또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장에서 순발력과 임기응변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렇게 면접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저 인사 담당자들이요, 그 대기실에서도 체크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면접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자발적으로 질문한다든가 자료를 읽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 꼭 이런 면접장에서도 지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정신없이 만드는 경우 그다음에 가끔씩은요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감점될 행동이다.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전화로 수다 떠는 이것도 또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그러네요. 드라마에서 보면 예. 아침에 그 화장실에서 좀 네. 다퉜던 분이 네. 심사위원장이고 막 그 회사 사장이야 막.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현실에서 안 일어나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요. 면접 당일날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가 입고 갈 옷에 결점은 없는가, 단추는 튼튼하게 달아졌나, 구김은 없는가, 얼룩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또 이제 준비물들, 내가 가져갈 서류나 준비물들 꼼꼼하게 챙겼는가, 또 면접 시에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챙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아침에 꼭 조간 신문을 읽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전날 특히 중요한 미팅 전날에는요, 현관문 앞에 포스트잇 접착식 메모지를 붙여놓습니다.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마지막 순간에 점검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는데 특히 신문을 읽다 보면 또 시사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신문을 보시면서 정세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한번 면접 보러 가는데 그 당일날 이게 단추가 안 잠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힘겹게 숨을 단추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안 잠겨서. 이렇게 숨을 예. 몰아쉬면서 면접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기술 타고난 것도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게 배우면 됩니까? 예, 언제든지 하면 할수록 는다. 이게 이제 저는 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우리 재미있는 표현으로 글빨, 말빨, 면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글쓰기, 말하기, 남들 앞에 나섰을 때 얼굴 붉혀지는 거 이것도요. 하다 보면 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감인데요. 배려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취임새 리액션을 잘 주는 사람이 또 배려와 공감에 말하기를 실천을 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훔치는 이 마음 도둑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요 궁금한 게 네. 전미용 멘토께서는 원래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능하셨나요? 태어나실 아닙니다. 때부터 왠지 그러셨을 것 타고난 것도 같아요. 조금 있으시죠, 솔직히. 네. 저는 심성이.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글쓰기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떨리지만 미리 원고를 잘 써놓는 거죠. 준비를 많이 그렇다면 하시는구나. 원고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떨림이 방지가 되더라고요. 이야, 네. 그런 대단하시네. 비법이 또 있으셨어요. 준비하는 거죠. 네. 네. 대단하십니다. 저 원고가 있으면 또 피고가 있는 법인데 무슨 예, 말이죠? 예. 자, 우리 자, 전미용 멘토는 네. 20대에 익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평생을 먹여 살린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20대 커뮤니케이션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20대는 자기 말이나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기술이 기초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신입사원 들어오면 세 부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제멋대로 알아듣는 사람. 네. 제일 문제는 제멋대로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문제네요. 그래서 사실 선배나 상사 입장에서는 말귀 잘 알아듣는 직원이 예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잘 듣는데 모르겠거든 반드시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메모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적자 생존.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잘 경청하는 거, 적자 생존하는 거, 그다음에 겸손한 자세, 배우려는 자세,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 주에도 전미용 멘토의 취업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신입사원 커뮤니케이션 경쟁력인데 사실 인턴 하시는 분이나 알바 하시는 분이나 이제 막 취업된 분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경쟁력 만들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펙만 화려한 허당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세상과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요. 남들이 다 아는 스펙 쌓기에 열중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아주 따뜻한 커뮤니케이션 비법을 갖고 있는 것이 취업으로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한테 저 취임새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CMI 연구소 대표 전미옥 멘토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